제주올레 12코스는 무릉리에 자리 잡은 생태문화학교에서 시작됩니다. 폐교된 무릉동국민학교를 다시 꾸민 곳인데요. 제주의 식물, 곤충, 야생조류 생태 관찰과 제주 돌담 쌓기, 장작 폐기와 같은 제주 선인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코스의 초반은 비교적 평탄한 길이 이어지다가 신도에 이르면 넓은 바위길을 지나고 수월봉 오름을 오르기도 합니다. 12코스는 서귀포를 이어오던 제주올레가 제주시로 들어가는 첫 코스인데요. 무릉 1위부터 용수포구 절부암까지 들과 바다 그리고 오름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신도 앞바다에는 거대한 도구리들이 바닷물과 해초를 머금고선 연못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신비롭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구리는 돌이나 나무를 파서 소나 돼지의 먹이통으로 사용한 넓적한 그릇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바람 가득한 날, 도구리의 파도가 덮치는 모습은 평생의 기억으로 새겨질 만큼 강렬하다고 하네요. 7코스에서 지나쳤던 일강정 바당올레를 만든 강정 올챙이들이 신도 앞바다 역시 걷기 좋은 멋진 길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죠. 차귀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수월봉과 엉알길을 지나 당산봉을 넘고 나면 생이기정 바당길로 접어드는데요. 눈밑으로 갈매기들이 비행하는 이색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 지역에선 비교적 높은 오름에 속하는 농남봉은 예전에 아름드리 농나무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농나무는 귀신을 물리치는 나무로 믿어졌다고 하는데요. 천연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어 환경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식물이라고도 하고요. 일제강점기에 군사 목적으로 나무를 다 베어버려 지금은 농나무가 없어서 아쉽지만 옛 농남봉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농나무를 심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농나무 대신 숲을 이룬 소나무 숲을 지나 정상에 이르면 드디어 시원한 들판 풍경이 펼쳐집니다. 한라산은 물론이고 멀리 대정과 안덕 지역까지 훤히 보이는 그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정상에서 다시 농남봉을 내려오는 길,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들판 풍경이 걸어왔던 길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농남봉에서 내려와 이어지는 길은 정겨운 제주도 시골길입니다. 돌담길 너머로 소담스레 자리 잡은 집과 밭은 언제 봐도 정겨운 풍경이죠. 옛 신도 초등학교 자리는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곳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넓은 들판길을 따라 걸었던 길이 신도 바당올레로 이어집니다. 신도 바닷가에는 용암이 만든 크고 작은 도구리가 4개 있습니다. 도구리의 원래 뜻은 나무나 돌의 속을 둥그렇게 파낸 돼지나 소의 먹이통이랍니다. 신도 바당에 있는 도구리에는 파도에 쓸려온 물고기와 문어 등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을 두고 마을 사람들은 도구리알이라고 부르는데요. 알은 아래를 뜻하는 제주어랍니다. 이 도구리알은 바닷길로 갈 때 만날 수 있어요. 신도에 이렇게 4개의 도구리가 지금까지 잘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이곳 주민들이 바다를 보존하기 위해 양식장 설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신도 바당올레는 기암괴석이 뿌려진 듯 펼쳐진 바위길을 따라갑니다. 바다와 맞닿은 이 길은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거센 날에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역시 조심해야겠죠? 기암괴석을 밟으며 해안도로로 올라섭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다시 마을 안길로 접어드는데요. 여기서부터 마음껏 펼쳐진 신도리 들길을 걷게 된답니다. 신도리 들길에 펼쳐진 마늘밭을 길동무 삼아 걷다 보면 멀리서는 기상대가 자리 잡은 수월봉이 보입니다. 차귀도, 죽도, 윤섬, 당산봉, 산방산, 한라산까지 제주 서부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오름입니다. 수월봉의 해발은 77m 정도로 오르기에 크게 힘들지 않아요. 수월봉 정상 부근에는 고산 기상대가 있는데요.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감지하는 곳이기도 해요. 고산 기상대를 지나 수월봉 정상에 오르면 황금 들판 가운데 반기듯 자리 잡은 정자가 보입니다. 수월봉 아래 바다 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엉알이라고 부르는데요. 엉알은 큰 바위, 낭떠러지 아래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곳 절벽 곳곳에서는 맑은 샘물이 솟아 흘러 눕고물이라는 약수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수월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워 감탄만을 자아냅니다. 짙푸른 바다 가운데는 차기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 그 옆으로는 바람개비를 닮은 풍력발전기가 바람 따라 돌아가며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바다에서 조금만 시선을 옮기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넓은 들판이 한눈에 담깁니다. 한참을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 풍광에 지그시 다리를 놓이고 느긋함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월봉 정상에서 엉알길로 걸음을 옮겨 해안선의 아름다움에 취해봅니다.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배경음악이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거리는 수풀들이 그 음악에 맞춰 넘시거립니다. 해안선을 닮은 엉알길을 따라 바다를 품고 걸어 닿는 곳은 자군의 포구입니다. 낚시꾼들에게 잘 알려진 자군의 포구는 제주에서 일몰을 가장 멋지게 연출하는 곳이라 사진을 찍는 사람들 또한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하네요. 자군의 포구 방파제를 따라 바다로 나아가면 정말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차기도가 반갑습니다. 수월봉에서 바라보는 차기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차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치와 준치가 맛있기로 유명한 이곳에는 포구 길가에 빨랫줄을 메어놓고 바닷바람에 한치를 말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치를 줄줄이 매달아 놓은 모습이 참 이채롭죠? 포구 옆에는 전통 등대인 도댓불이 세워져 있는데요. 1930년에 세워진 것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네요. 자군의 포구를 벗어나 길을 따라 걷는 동안에도 길가에 널려있는 한치들이 바람 따라 흔들리고 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흔들리는 한치들이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이곳에서 올레꾼들도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서기를 반복합니다.
사군의 포구에서 이어지는 곳이 당산봉인데요. 원래 이름은 당오름입니다. 옛날 당오름 산기슭에 뱀을 신으로 모시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신을 사귀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후 사귀가 와전되어 차귀가 되면서 차귀 오름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네요. 솔잎 향기 진동하는 당산봉을 오르는 동안 땀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이 온몸을 감쌉니다. 뭉쳐있던 마음의 짐들이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는 기분. 땀 흘려 걸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분인 것 같습니다. 당산봉에서 이어지는 생이기정 바닷길. 제주말로 생이는 새, 기정은 벼랑, 바당은 바다를 뜻하는데요. 생이기정 바닷길은 새가 살고 있는 절벽 바닷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이름은 제주올레에서 붙인 이름인데요. 가마우지, 제갈매기, 갈매기 등 겨울 철새들이 모여드는 해안절벽에 딱 맞는 이름이죠. 발밑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을 내려다볼 수 있어 신기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들과 멀리 보이는 차기도가 멋진 경치를 만들어내는 생이기정 바닷길을 지나 용수폭우로 향합니다. 푹신푹신한 억새가 곱게 자라는 바닷길을 따라 이어지는 곳, 용수폭우인데요. 이곳의 옛 이름은 지세계라고 하네요. 지세계는 기와를 뜻하는 제주말인데요. 기와를 굽던 도요지가 있다고 해서 불리던 이름이라고 해요. 용수폭우로 가는 길에는 해난 사고와 마을의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 쌓은 두 기의 방사탑이 있는데요. 방사탑은 제주도 곳곳에 있지만 이곳의 방사탑은 특히 원형이 잘 남아있어 제주도 민속 자료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용수폭우는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한국에 돌아올 때 표착한 곳인데요. 이를 기념하는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이 있어요. 인사는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자신의 겸손을 기르는 것이라 하는데요. 올레꾼들이 건네는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연이 주는 평온함에 마음이 느긋해지고 지나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반가워 자신도 모르게 건네는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레꾼들 서로도 인사를 정답게 나누는 모습. 제주의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한 제주올레 12코스였습니다.